자, 제가 DBX707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애스턴 마틴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모터스포츠에 참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최근에는 그에 걸맞는 자동차들도 내놓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애스턴 마틴의 기술과 그리고 F1 기술이 섞인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애스턴 마틴 바랄라입니다. 자, 바랄라가 있기 전에 발키리도 있었고, 그리고 트랙에서의 이 스피드에 초점을 맞춘 이 벌칸이라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스턴 마틴은 언제나 이렇게 꾸준하게 하이퍼카 모델들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바랄라는 그 중에서도 이 도로의 환경에 조금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도로에 적합한 모델이지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보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슈퍼카 같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 F1 기술, F1 중에서도 이 에어로다이나믹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애스턴 마틴은 예전에 레드불과도 협업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레드불의 이 엔지니어 아드리안 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하이퍼카 디자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완전히 레이스카랑 흡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앞쪽에 프론트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사실 면적이 제가 본 양산차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편이고, F1 레이스카의 프론트 윙처럼 윙이 달려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운포스를 얘기할 때 이 스포츠카들이 리어 스포일러만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 뒷바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 뒷바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리어 스포일러를 크게 달지만, 실제적으로 레이스카는 이 앞바퀴의 접지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앞바퀴도 꾹꾹 눌러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슈퍼카나 하이퍼카는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을 굉장히 많이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이 스포일러가 붙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프론트 스포일러만 이 카본이 무늬가 보이지만 사실 이 패널 전체가 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노코크 카본 셰시도 사용하고 있고, 외부 패널도 전부 카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패널로 부르기보다는 뭐 카울이란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이런 내부 설계는 레이스카와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의 서스펜션 구조만 보더라도 F1 레이스카의 서스펜션 구조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조들이 이 차체 곳곳에서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에어 덕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멍들 사이로 바퀴가 보이기도 하고, 서스펜션 구조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F1 레이스카를 보시면 공기를 위로 빨아들이죠. 자, 보통 미드십 스포츠카들이 이 측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가운데 쪽 엔진에 공기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바랄라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 이 스쿠프를 통해서 엔진에 공기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F1 레이스카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덕분에 이 측면의 디자인이 조금 더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퍼 하단으로 나오는 공기가 차체 밑바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퀴에서 생기는 와류를 옆쪽으로 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빠지는 공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차체 옆까지도 눌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예전 F1 레이스카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히려 양산차는 규제가 따로 없잖아요. 레이스카들은 규제가 있는데 양산차는 사실 가격만 높을 뿐이지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다채로운 에어로 다이나믹 구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이게 일반적인 양산차 같은 느낌은 하나도 없거든요. 보통 머플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머플러는 엔진룸 바로 뒤에 있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고, 이 뒷부분 범퍼 디자인은 순전히 오로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디퓨저를 날카롭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볼텍스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구멍이 있죠. 자, 앞쪽 범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가 굉장히 낮은 표면, 이 땅바닥에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자동차가 이제 땅바닥에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프로토타입 모건 모델이라 작동은 안 하겠지만, 실제 양산차 같은 경우는 각도를 바꾸면서 에어 브레이킹 효과까지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에스턴 마틴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자동차를 그동안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성능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에스턴 마틴이 보여주는 그런 색깔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헤리티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차차 외부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을 훨씬 더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엔진이 메르세데스 AMG의 8기통 이 4000cc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MG가 쓰고 있는 출력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설정을 해놨고, 여기 이제 200마력이 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추가가 됩니다. 근데 보닛을 열 수 있을까? 굉장히 구조가 독특한데, 이 보닛 주변의 이 핀들도 이 냉각을 위해서 뭔가 뜨거운 공기를 좀 빠르게 배출시켜 줄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는 이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진짜 이건 이 세상 자동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프로토타입 모델에는 이런 사이드미러도 없었습니다. 이 팬더 쪽에 카메라가 붙어서 카메라로 이제 후방을 확인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뭐 라페라리 그리고 뭐 파가니 존다 막 그런 느낌이 나는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 공기역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구멍만 뚫어 놓으면 에스턴 마틴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 놓은 부분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앞쪽에는 20인치 그리고 뒷바퀴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커프트 타이어도 이 미쉐린과 에스턴 마틴이 이제 공동으로 이 차에 맞게끔 특별 제작한 타이어고요. 자, 이 앞쪽에도 굉장히 큰 팬들도 놓여 있고 구멍도 크게 뚫려져 있습니다. 범퍼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가 이제 위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차체를 눌러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고, 이 차를 보시면 일단 와이퍼가 없습니다. 이게 뭐 프로토타입이라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기역학적인 구조, 이런 통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빠른 속도에서 달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앞유리에 빗물이 묻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 뒤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줄 겁니다. 자, 도어는 이렇게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발키리 같은 모델도 이런 도어를 채택했는데, 공기역학적인 구조 그리고 뒤에 엔진을 넣는 자동차 만들다 보면 이런 구조가 훨씬 더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라도 이런 식으로 도어가 적용이 돼 있고, 지금 모건 모델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모델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마감도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위압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바랄라 같은 모델,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고, 그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전석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의 시트입니다. 마치 그냥 옷 같아요. 갑옷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독특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두께도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사실 아직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대략 예상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앉지? 튼튼한가? 너 이건 뭔가 자동차에 앉은 느낌이 아니라 일식집 가면 등받이만 있는 의자 있잖아요. 바닥에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엉덩이 포인트가 지면이랑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시트가 굉장히 낮은데도 플로어 쪽은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레이스카 살짝 누워서 비스듬하게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디커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버튼도 붙을 것 같고요. 사실 그 F1 그 스티어링 휠 봐도 버튼도 많고 다이얼도 많고 여러 가지 조작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차도 뭔가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도 전부 카본이거든요. 자, 엔진룸을 제외하고 이 앞쪽 부분 전부 이제 카본 터보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카본 터보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독특하게 보통 카본 모노코크 셰시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이게 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데, 이 차는 카본 모노코크 구조임에도 실내가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물론 머리 공간이 여유롭진 않아요. 머리 공간이 여유로운 편은 아닌데, 좌우 공간 자체는
이런 터보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도 꽤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트도 이 디자인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시트가 쿠션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뭔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일단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보통 옆구리를 조여주는데 이 차는 딱 위까지 잡아줘서 랠리카들이 이렇게 머리까지 잡아주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셰시 같은 경우는 에스턴 마틴 직접 만들고 외부 패널은 이제 레드불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가 작년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해서 인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생산하고 고객 인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계약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 도로를 달릴 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도로에서 볼 수 있다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양산차 모델이 나오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이나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에스턴 마틴은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자동차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에스턴 마틴이 이런 굉장히 멋있는 하이퍼카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이런 슈퍼카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에스턴 마틴이 또 새로운 모델, 어떤 모델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바랄라를 더 있는 모델,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